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틀을 비스듬히 스쳤습니다. 오랜 세월 손때 묻은 재봉틀 위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그 위로 가늘게 진 햇살이 실처럼 흘렀습니다. 정옥은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바늘이 움직이지 않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딸 유진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이 집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재봉틀 옆에는 유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정옥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매일 그 앞에서 향을 피우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향 냄새가 익숙해질 때쯤이면 창밖의 노을이 집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엄마, 이 옷 어때요? 그날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옥은 무심코 바늘을 들었다가 이내 손을 놓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유난히 서늘했어요. 거실 시계는 여전히 오후 3시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 바로 유진의 심장이 멈춘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정옥은 일부러 시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춰야 아이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옥 씨, 오늘 장에 같이 나가요. 요새 얼굴이 너무 말랐어요. 정옥은 문틈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사실 사람 많은 곳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유진 이야기를 꺼낼까봐, 마음이 또 무너질까봐요.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점심에 국을 데우고, 저녁에는 불을 끄고 잠드는 반복. 가끔 텔레비전 속 뉴스에서 사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외곽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 발생. 정옥은 리모컨을 꾹 눌러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문득 유진의 아이들, 그 쌍둥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민수가 데리고 사라진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연락이 없었죠. 미안해, 유진아. 정옥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오래된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자 향의 연기가 흔들리며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낡은 액자 뒤편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지검 민수 귀하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편지가 왜 여기 있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봉투의 무게는 그녀의 손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집안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날의 문이 열리려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정옥은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낡은 회색 카디건을 여미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김 여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 오늘은 나와주셨네. 공기도 좋고 사람도 많아요. 마음 좀 풀어요. 정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 너무 오래 집에만 있었네요. 버스 창가에 앉자 바깥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년 전 유진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 이후 처음 타보는 버스였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늙어 보여 마음이 먹먹했죠. 손에 쥔 봉투가 주름진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젯밤 발견한 그 민수의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오늘따라 그 이름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싸다, 싸요, 도라지 한 근 1,000원. 상인들의 외침, 삶의 냄새, 그리고 시골의 공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앞서가며 손짓했습니다. 정옥 씨, 저기 새로 생긴 떡집 한번 봐요. 하지만 정옥의 시선은 엉뚱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시장 골목 끝, 붉은 모자를 쓴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며 뛰어가고 있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지자 다른 아이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옥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죠. 그 아이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꽉 쥐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시장 구석 과일 상점 앞에 멈췄습니다. 가게 주인이 귤 맛보렴이라며 건넨 과일을 받는 순간 아이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거기엔 YJM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진과 민수의 약혼 반지에 새겨져 있던 글자와 똑같았습니다. 정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럴 리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아이들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엔 어딘가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빠르게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분명 과거의 그 사람과 같았습니다. 정옥은 비틀거리며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뛰었지만 좁은 골목 모퉁이를 돌자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옥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방금 아이 둘이랑 남자 한 명 못 봤어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턱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 그 사람? 마을 밖쪽에서 아이들 키운다던데 혼자 사는 남자라네. 그 말에 정옥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옥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엔 아직도 펜던트의 글자가 선명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YJMS 그 한 줄이 세상을 다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주머니 속 봉투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서류 한 장,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년 동안 믿어왔던 평화가 이제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고 정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이른 새벽 마을 외곽으로 이어진 비포장도로는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낡은 카디건을 여미며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전날 밤 다시 꺼내본 서류가 쥐어져 있었죠. 피고인 박민수 그 단어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왜 그 이름으로 불렸는지 그리고 왜 사라졌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가자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담벼락과 뒤틀린 대문, 잡초가 뒤덮은 마당. 오래 버려진 듯 했지만 부엌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 불빛 너머로 두 아이가 마주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 끓는 냄비 소리가 들렸고 그 옆에는 수척한 얼굴의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수의 뒷모습은 예전과 달리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정옥은 숨을 죽인 채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유리창에 닿는 순간 유진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던 딸의 모습, 웃으며 조금만 더 기다려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때 발밑에서 딱 하고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옥은 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그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개 사이로 민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낯설 만큼 차분했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을 7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민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장모님? 순간 정옥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 웃음은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대체 왜 숨은 거야? 내 딸은 왜? 그녀의 속삭임은 안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다시 꺼내보니 문서 하단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민수가 법정에 섰었다는 뜻이었죠. 그녀는 한참 동안 대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문을 열어주길 혹은 아이들이 나와 할머니 하고 달려오길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본 모든 게 환영이라도 된 듯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젖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쓸어 넘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에 젖은 봉투 속에 글씨가 번지며 흐릿해졌습니다. 박민수 유진 사망 관련 조사 기록.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나야 장모야. 문 좀 열어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오직 아이들의 낮은 속삭임만 들렸습니다. 아빠, 저기 할머니. 그 목소리에 정옥의 눈물이 섞여 내렸습니다. 잠시 후 집안의 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숨기고 있는 게 뭐든 이번엔 끝까지 알아낼 거야. 비 내리는 길 위를 홀로 걸어 내려가는 정옥의 뒷모습이 새벽빛 속에서 한없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비가 그친 아침, 짙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옥은 전날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식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식지 않은 국 한 그릇과 젖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현관 앞에서 멈추더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접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젖은 머리를 한 민수가 망설임 가득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장모님이 오신 걸 아직 몰라요. 정옥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오늘 내가 물어볼 게 많아요.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오랫동안 시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는 스스로였어요. 그 한마디에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유진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저는 매일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들 앞에서 싸웠습니다. 정욱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낮았습니다. 그날 유진이가 말했어요.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이 진심일 줄 몰랐어요. 그저 잠깐의 화라고 생각했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유진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손에 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믿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욱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날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의심을 받았죠. 유진의 손에 제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지키려면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벌을 받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유진의 꿈을 꿨어요. 정욱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수 씨 왜 그 말을 이제야 했어요? 왜 그 긴 세월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 속 유진의 미소가 마치 지금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민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 저한테 욕하세요. 다 받아야 해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벌은 충분해요. 하지만 진실은 끝까지 밝혀야겠어요. 창밖에서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의 손이 서류 위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유진 사망 사건 내사 종결. 그 문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다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픔보다 진실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정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씨, 내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끝까지 알아낼 거예요. 그게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입니다.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7년 전 멈춘 시간을 다시 깨우는 종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정욱의 집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 쌓인 서류들 사이로 촛불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두고 간 경찰 기록 복사본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유진 박 사망 추정 시각 오전 6시 40분 자살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장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욱은 손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가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유진아, 너 왜 그랬니?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울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딸의 사진을 비추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서류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증거물 3개인 일기장 발견자 박민수. 정욱은 손을 떨며 그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손때로 달아 있었고 귀퉁이는 눈물에 번진 듯 젖어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나도 이제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옥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머릿속에 유진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들고 와 엄마 나 잘했죠? 하던 딸. 하지만 자신은 늘 말했죠. 잘하긴 했는데 좀 더 노력해야지.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던 그녀는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그 말이 딸의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눌렀는지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구나.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며 책상 위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창문이 덜컥 열리며 바람이 일기장의 페이지를 휙휙 넘겼습니다. 한 장이 멈춘 곳에 다시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빠는 늘 지쳐 있었어요. 엄마도 나한테만 화를 냈죠. 둘 다 너무 힘든데 나는 어디에도 기댈 수가 없어요.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요.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수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경찰이 끝내 찾지 못했던 자료예요. 그날 밤 CCTV 복사본 최근에야 찾았습니다. 정옥은 멍한 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왜 숨겼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그날 이후로 두려워서. 정옥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녹색 불빛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어두운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엔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격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일만 생각해. 나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랑 애들은 뭐예요? 당신은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은 해요? 민수가 분노에 차 일어나려는 순간 유진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요. 정옥은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상 속 유진은 마지막으로 카메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포기와 체념이 서려 있었죠. 잠시 후 화면이 어둡게 변하며 녹화가 끝났습니다. 정옥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붙잡히길, 위로받길 원했던 거예요.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아이를 혼자 두었네요. 바람이 다시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불 꺼진 화면에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옥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절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꼭 쥐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 그친 하늘에 희미한 별 하나가 빛났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이제야 너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약속할게. 너의 그날을 절대 잊지 않을게. 새벽이 지나고 공기엔 빛내음 대신 구수한 된장 향이 감돌았습니다. 정옥은 오랜만에 부엌불을 켰습니다. 솥 안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마당가에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제 나한테 와야지. 그녀는 젓가락을 쥔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민수는 마루 끝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울음으로 눈이 부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요. 손 다칠라. 정옥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투엔 어제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안과 지우가 부엌 문 앞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냄새 너무 좋아요. 정옥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민수가 아이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사드려야지. 여기, 너희 외할머니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사진 속 그 할머니? 정옥은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 지안이 지우 맞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손바느질도 잘하고 밥도 최고야라고요. 그 말에 정옥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 우리 유진이가 그런 말을 했구나. 부엌 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달걀말이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아이들은 두 손을 모아 잘 먹겠습니다. 를 외쳤고 정옥은 오랜만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7년 만에 함께하는 식탁 위에서 냄비 속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우야, 국물 좀 식혀서 먹어. 네. 근데 할머니,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그 말에 정옥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치? 이건 내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순간 모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이름이 오랜만에 공기 중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정옥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밥 좀 더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수는 눈을 들지 못한 채 그릇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지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죠? 정옥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하늘나라에서도 내 엄마는 매일 너희를 보고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너희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이 바로 엄마한테 가는 거야. 지우가 옆에서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 오늘도 받겠네요. 우리가 웃었으니까. 순간 정옥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감췄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물잔을 건넸습니다. 장모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유진이 대신 이 아이들이 나한테 남겨준 선물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잠시 후 식탁 위에 김이 잦아들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슬픔이 아닌 평온이었습니다. 정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자주 와요. 이 집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봄바람처럼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민수는 식탁 끝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우리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의 시선은 유진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정옥도 고개를 돌려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조금 더 밝아진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이 아이들 꼭 지켜줄게. 그녀의 두 눈에 고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닫혀있던 이 집엔 다시 사람 사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검은 옷 위에 두꺼운 스카프를 걸치고 손에 하얀 국화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곁엔 민수와 쌍둥이 지안, 지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묘소 앞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마음속엔 오래된 폭풍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밑에 흙이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속 허전함이었죠. 그녀는 묘비 위에 손을 얹고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이제야 왔어요. 이제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 것 같아요. 지안이 옆에서 국화를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그 목소리에 정옥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묘비 옆에 작은 편지를 놓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엔 엄마도 같이 먹어요. 정옥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말처럼 엄마도 분명 보고 있을 거야. 민수는 두 손을 모은 채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등엔 깊은 주름과 세월의 흔적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남긴 이들을 숨기고 살았어.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낮았고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만 괴로워해요. 유진이는 이미 다 용서했을 거예요. 이젠 우리도 살아야죠.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그의 눈물방울이 낙엽 위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묘소 앞에 국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묘비를 비췄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안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엄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구름, 엄마 얼굴 같죠?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얀 구름 한 조각이 유진의 미소처럼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죄책감이 녹아내린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 이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서울로 올라가 조용히 살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게요. 정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유진이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용기를 내야죠. 지우가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올 거죠? 할머니랑 같이. 정옥은 눈물 속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꼭 같이 오자. 그땐 꽃도 더 많이 가져오자꾸나.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됐지? 엄마 약속할게. 너 대신 이 아이들 꼭 지킬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햇살이 비쳤습니다. 묘소를 떠나려는 순간 정옥은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햇빛이 묘비 위에서 반짝이며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이제 쉬어요. 엄마는 괜찮아요. 그날 오후 산길을 내려오는 네 사람의 뒷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손을 맞잡은 쌍둥이의 웃음소리가 계곡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멈춰있던 세월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1년 후 봄 햇살이 부드럽게 마을을 감쌌습니다. 정옥은 분식집 간판의 먼지를 닦아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판엔 그날의 약속이라는 이름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었죠. 그 이름을 붙이던 날 그녀는 한참 동안 울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국물 냄새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떡볶이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튀김은 바삭한 소리를 냈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이 들어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어묵 국물 하나 주세요. 정옥은 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국물은 무한리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 대신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수와 쌍둥이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머리를 단정히 묶은 학생이 되었고 지우는 활짝 웃으며 엄마 닮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험 끝났어요. 정옥은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고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고생 많았네.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야. 그녀는 웃으며 튀김을 2개씩 더 올렸습니다. 민수는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이 가게 정말 잘 되네요.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정옥은 소스통 뚜껑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냄새였거든요. 퇴근할 때마다 떡볶이 냄새만 맡아도 웃던 애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리움이 살짝 스쳤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창가 자리에서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보고 있지. 지금쯤 하늘에서도 우리 지안이 지우 최고야 하면서 자랑하고 있을 거야.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문 밖에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길가에 벚꽃잎이 흩날리며 문틈 사이로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진이 떠난 그날 회색 비치던 세상이 이제는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알겠어.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이어주는 거였다는 걸. 민수가 계산을 마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일 좀 줄이세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내 힘이에요. 이 손으로 누군가를 먹이고 웃게 만드는 게 이제 내 하루의 의미예요. 민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가게 앞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날의 약속 간판이 은은히 빛났습니다. 손님이 모두 돌아간 뒤 정옥은 의자에 앉아 2손을 모았습니다. 유진아,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너 없이도 이렇게 웃고 있네. 이게 내가 바란 거였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과 지우가 벚꽃잎을 잡으며 뛰놀고 있었죠. 민수가 그들을 지켜보다가
정옥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모님, 우리 먼저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정옥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요. 그들이 떠난 뒤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가게 유리창을 물들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진아,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간판의 종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요, 엄마. 고마워요. 정옥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엔 고통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감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불이 하나씩 꺼지고 유리창에 별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약속은 이제 삶이 되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